우리 이제 영상 한번 네. 보시면서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yours. Well, open up your mind and see like me. Open up your plans and damn, you're free. I look into your heart and you'll fin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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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love. Listen to the music of the moment, people dance and sing. We're just one big family, and it's our God-forsaken right to be love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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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d. So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sure there's no need to complicate. Our time is short. This is our fate. I'm yours. Do you, but do you, but do you want to come on? I scooch on over closer, dear, and I will nibble your ear. I've been spending way too long checking my tongue in the mirror and bending over backwards just to try to see it clearer, but my breath fogged up the glass, and so I drew a new face and I laughed. I guess what I'll be saying is there ain't no better reason to rid yourself of vanities and just go with the seasons. It's what we aim to do. Our name is our virtu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yours. Open up your mind and see like me. Open up your plans and damn, you're free. I look into your heart and you'll find that the sky is yours. So please don't, please don't, please don't. There's no need here to complicate, 'cause our time is short. This is our fate. I'm yours. I'm yours. I'm yours. Baby, do believe I'm yours. 안녕하세요. 저희 방금 영상 보셨죠? 지금 영상이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했던 활동 영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김제에 있는 많은 복지관들이 있어요. 김제에는 김제사회복지관, 제일사회복지관, 기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서로 돕는 마을, 이렇게 저희가 8개 기관이 이번 캠페인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 8개 기관이 1년 동안 어떤 캠페인을 했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캠페인 사례 발표를 맡게 된 김제사회복지관 이은정 사회복지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3월에 진행했던 캠페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셨지만 저희가 3월 달에는 플래시몹과 자유발언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플래시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핸드폰, 그리고 페이스북, 현수막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특정 시간과 장소, 그리고 날짜만 공개를 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플래시몹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플래시몹은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디선가 지나가던 행인들이 다 모여서 그 플래시몹에 참여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도 그거였습니다. 플래시몹에 참여하는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을 하지만 이제 소수의 우리 기관, 실무자들이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래시몹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자유발언을 준비를 했었는데 자유발언은 청소년 대표, 어르신 대표, 직장인 대표 이렇게 세 대표가 나와서 본인이 그 학생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외치는 발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4월 보시겠습니다. 4월은 저희가 내가 먼저 고마워 해봅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제 금성여자중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금성여자중학교는 여자 중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학생들에게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적이 있는지,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엑소 오빠들 사랑합니다. 엑소 오빠들 노래가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 중에서 목발을 짚고 걸어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걸어오는 학생 옆에는 그 친구의 가방과 본인의 가방을 들고 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본인들은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까?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말했어요. 저는 얘가 고마워요. 그 옆에 있는 애도 저도 얘가 고마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에게 물었어요. 이 친구들 서로가 어떤 점이 고마운지, 언제 고마웠었는지를 물어보니까 다리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리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닌 지 한 달이 됐는데 이 친구가 한 달째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가방을 들어주고 등하교를 같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 마찬가지로 다리를 다쳤다고 해서 집에 찾아왔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는 거였어요. 제가 가방을 들어주니까 이 친구가 고맙다고 하고 그 고마워라는 말을 들으니까 저는 자꾸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 좋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에게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고마움에 대한 사연을 많이 적어줬거든요. 그 고마웠던 사연을 엽서에 적어서 저희가 그 중에서 추천을 했었어요. 좋았던 사연, 정말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한 친구들을 뽑아서 이 친구들이 캠페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저희가 추천을 한 것을 그중 선택된 애들은 교무실에 게시를 해놨어요.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캠페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 맞아, 그때 내가 이 친구한테 이게 고마웠었는데 아 나 그때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고마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게 진행을 했었던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5월은 어린이의 날이죠. 그래서 5월은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검산초등학교로 다녀왔습니다. 검산초등학교로 가는데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캠페인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캠페인을 참여할 수 있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저희 실무자들이 외국에 있는 코카콜라 사례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코카콜라에서는 정말 이 사람 혼자서는 닿지 않는, 아무리 내 키가 180이라고 해도 이 스위치가 닿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목마를 태우고 그 한 사람은 목마 타고 올라가서 스위치를 눌러야 1+1으로 두 개의 콜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아 이거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부터 하이마트, 홈플러스, 전자랜드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냉장고 박스를 구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냉장고 박스를 최대한 그 코카콜라 그 자판기처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코카콜라 모양의 자판기가 있는데 그 안에서 누구누구야 뭐가 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면서 그 냉장고 박스를 안아주면 그 안에서 초코파이 이렇게
그 사랑이 가득한 정이 듬뿍 담긴 초코파이를 저희가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이 친구들이 많은 학생들이 하교하는 학생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남매가 있었어요. 그 남매는 누나가 내 누나여서 정말 고마워. 네가 내 동생이어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남매들이 서로에 하지 못하는 말이 고마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아이들도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하지 못해요. 그날 그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엄마 저를 이렇게 예쁘게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매일 맛있는 아침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서관 선생님 매일 친절하게 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저희는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하교하는 학생들을 데리러 오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학부모님께서 이게 도대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저희 캠페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저희 캠페인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하면서 아이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아이에게 정말 고맙다, 너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이쁘게 잘 커져서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아이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캠페인을 통해서 고맙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이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캠페인을 하는 취지는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고 우리가 한번 하는 것을 따라서 진행을 해보고 이 분들이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이라도 더 실천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6월입니다. 6월은 저희가 시외버스 터미널로 다녀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버스 기사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내리시는 분 계신가요? 겠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승객분들도 찾아가서 물었고 많은 기사님께도 많이 물었습니다. 승객분들이 내리면서 기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내리시는 승객이 많으신가요? 혹시 승객분들한테는 기사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린 적 있나요?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거 부끄럽게 어떻게 말해요? 내가 인사했는데 내 인사 안 들어주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떤 기사님들은 내가 아무리 인사를 해도 승객들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데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내가 먼저 인사를 하게 되면 뒤에 따라서 내리는 승객들도 똑같이 인사를 할 거고 기사님이 인사를 해주면 내리는 승객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인사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가서 매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캠페인 당일에 많은 기사님들이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해서 내리셨는데 버스 도착해서 내리셔서 화장실이 급해서 내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기사님께서는 차에서 내려서 그 승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승객들도 그 기사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이 어려운 거지 한번 하고 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7월은 저희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주제로 홈플러스 사거리에 나갔습니다. 홈플러스 사거리는 김제의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날은 저희가 자살 예방에 포인트를 맞추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혹시라도 죽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 내가 실력 죽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더라도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참여했던 어머님이 세상에 죽고 싶다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냐? 누구나 다 죽고 싶다, 한 번쯤은 죽고 싶다라고 생각해본 적은 있을 거다. 하지만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그래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나 내 지인들 모두에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말 한마디면 힘과 용기가 된다고 우리가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그래, 아무리 내가 죽고 싶고 하더라도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들으면 아, 나도 누군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저희가 9월에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주제로 김제 시민체육공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날에는 이제 기념식이 있었고 생명사랑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생명은 소중한 거다. 똑같이 저희는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다시 한번 외치고 왔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많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온 아이들, 그리고 자원봉사로 참여했던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한테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를 한번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어르신들도 그냥 뭐 웃으면서 장난식으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정말 내 옆에 있어줘서 항상 내 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한 그 참여했던 군인들 중에서는 군부대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군대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한데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그 말 한마디가 동료들 간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저희 캠페인 그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배너를, 지금 이 보이는 배너를 우리가 부대에 하나 가지고 가서 부대에 놓고 우리 군인들에게 이걸 보고 한 번 더 실천해보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이걸 가져갈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흔쾌히 저희는 이 내어드리면서 가셔서 꼭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린이집에서 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한번 말해보자 라고 하니까 서로 안아주면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또 어떤 친구는 그 친구의 이름까지 불러가며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하고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한참 4월달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자꾸 잊혀져 가고 있지만 저희는 그때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게 정말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소중한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내 옆에 당장 없다면 난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이나 내 지인들에게 내가 꼭 해야 되는 말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10월에는 저희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김제 지평선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지평선 축제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왔습니다. 김제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오고 전국에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저희가 그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이 온 내 가족에게, 지금 내 같이 온 친구들에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말 한마디를 부탁드렸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아버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같이 산 지가 10년도 아니고 15년 이상을 살았는데 나 부끄럽게 어떻게 고마워라고 말을 하는데 난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옆에서 그래도 한 번은 할 만도 한데 어떻게 그 한 번을 못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아버님이 한참 망설이다가 내가 정말 그동안 속 많이 썩었는데 옆에 있어줘서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네.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나니까 아버님께서 막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진짜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나 이제 앞으로 자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많은 어머님들도 이제 친구분들끼리 자녀분들 그 자매들끼리도 많이 왔었어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어머님들께 캠페인 취지를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옆에 있는 그대 가족에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한번 말하면서 안아주세요 부탁을 드렸더니 그 어머님들은 서로 말하면서 안아주기도 하셨지만 이리 와봐 그러면서 저한테도 우리한테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준 당신도 고맙네 하면서 같이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이 자리에서 하고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 가족들에게, 내 가족은 또 다른 가족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게 저희 캠페인의 취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에는 저희가 덕안고등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수능을 앞둔 덕안고등학교, 덕안정보고등학교 앞에서
공부하느라 수고한 학생들에게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했고 고맙다,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그 학생들에게 말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한 번씩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공부하는 걸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부모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하는데 이렇게 나의 존재를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이렇게 나한테 관심 가져줘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캠페인은 지금까지 1년 동안 매월 진행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 많은 지역 주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가져야 할 관심이고 지역 주민 모두가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하는 그런 게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12월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캠페인 토크 콘서트입니다. 캠페인 토크 콘서트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캠페인 진행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캠페인을 진행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 캠페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많은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기 전에, 아까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말했던 것처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씩 해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뭔가 강연을 듣는 게 아니고요. 뭔가 우리가 더 많이 알아서 이렇게 사회 발표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들으면서 정말 캠페인이 무엇인가,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인가, 또 캠페인이 내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건데요. 저희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 짧고 굵게. 반갑습니다. 저는 김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윤은정입니다. 영광스럽게 오늘 토요일을 맞게 됐고요.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군산에 있는 금강노인복지관에서 관장님으로 계시는 정호영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반입니다. 반절밖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신도 반이고 나도 반이니까 만나서 온이 되자. 그랬듯이 반갑습니다입니다. 알고 있나요? 예.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금방 떴잖아요. 반갑게 생각을 시작하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지금 전주의 학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팀장님으로 근무하시는 황은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일어나야 될 것만 같아서 일어났고요. 오늘 서로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김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과장님으로 근무하시는 정수현 선생님이십니다. 예, 김제사회복지관 정수현입니다. 좀 전에 여기 앉아 있는데 저희 앞에서 발표했던 이인정 사회복지사가 저희 직원입니다. 정호영 관장님께서 너보다 발표 잘한다 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 오늘 이야기 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캠페인 토크 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어색하죠. 이게 김제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아 김제. 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이 궁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저희 지금 캠페인을 1년, 2년 했는데도 아직도 궁금해요. 캠페인이 뭐길래 이렇게 할까? 저희가 한번 궁금한 것들을 모아 엑기스를 딱 뽑아보니까 5개 정도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왜 캠페인이어야 되는데? 왜 캠페인 하는데? 왜 할까?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제가 감히 정수영 선생님, 총칭 선생님이라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정수영 선생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몇 가지 질문을 미리 받았습니다. 질문지를 받았는데 우리 이은정 선생님 발표를 너무 잘해서 저도 오늘 저렇게 잘하는지 처음 봤거든요.
저는 좀 질문지를 받고 정리를 제 나름대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원고를 좀 보면서 이야기도 좀 할까 합니다. 예. 그 얼마 전에 현대해상에서 이런 CF가 있었죠. 아이 엄마하고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가 이 광고가 끝나면 고마워 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광고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고마워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더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가진 부모가 그 CF를 봤을 때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고마워 누구야 하고 이야기를 한 번쯤은 했을 거라는 거죠. 저와 제 아내도 저희 딸 이름이 가온인데요. 가온에게 그렇게 그 광고가 끝나면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온아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아이를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그 사업을 구실로 지역사회를 만나야 되는 거죠.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 주민들과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을 만남으로써 지역사회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데 즉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 일이 우리의 핵심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여러 기관에서 지금 오셨는데 각 기관별로 개별 단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서는 지역사회 변화가 아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김제지역 캠페인처럼 연합으로 그리고 단체로 여러 기관들이 함께 지역사회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 방법들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방법이 바로 지역사회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캠페인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는 거죠. 김제에서 하는 캠페인 사업이 또한 그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기관들이 우리가 개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거기에 참여했던 일부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전체의 어떤 변화 모습들이 크게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뭐 1인 시위나 뭐 이런 1인 캠페인 많이 보셨죠? 그런 것들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한 번쯤 흘겨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단체로 시위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가다가 길을 멈추게 돼요. 뭐 하는 거지? 무슨 얘기하는 거지? 궁금해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김제 지역에서 3년 동안 하면서 우리 연합 기관들이 같이 이렇게 크게 활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길을 가다 멈추고 뭐 하는 건지 궁금해하고 그리고는 실제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메시지들을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실천도 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셨을 텐데 이 지역사회 캠페인 운동을 실시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달, 두 달, 1회, 2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화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5년 전에 김제사회복지관에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장애인 사업을 하는데 모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터미널 근처에 모 약국, 거기 약국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캠페인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캠페인은 나눔 캠페인 정도 될 겁니다. 모금 캠페인이죠. 앞에 많이 붙을 수가 있어. 무슨 모금 캠페인일 수도 있고 뭐 지금 내 곁에 있어줘 캠페인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모금 캠페인이었었는데 그때도 좀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내복에 그때는 의약 분업 전이었어요. 내복에다가 2,000원을 딱 주면서 받아가라고.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어떤 목적도 없이 거기에 가서 돈을 돌려고 하면 마치 거지처럼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느낌을 만약에 받았다면 진짜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자기에게 특별한 가치나 선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게 창피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장애인들하고 같이 관광을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갔다 와서 사진 액자를 10,000원짜리를 해서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몰라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캠페인에는 다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목적이 지금 이 복지기관에서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서로 친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고마워, 인사합시다 등등의 캠페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캠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면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운동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캠페인의 목적은 참여운동인 거예요. 어떤 선한 일에 어떤 특정한 목적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캠페인이 아닌가.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다음 또 사람들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재치가 넘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재치는 없었어요. 네, 맞아요. 캠페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끼리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지역사회에 이웃끼리 친해지자고 말하는 좋은 구실이 또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도대체 왜 공동으로 이렇게 연합으로 캠페인을 해야 하는가 궁금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황원천 선생님 올 줄 알았죠? 왜 연합으로 캠페인을 왜 공동으로 이렇게 캠페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2012년도에 그 김제 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했고 또 그때 그 캠페인을 처음 시작했었어요. 같이 준비하면서 그때 지역 캠페인을 왜 해야 되나 또 우리 복지관 하나만으로 과연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아이 낳고 쉬고 그러면서 잠깐 잊고 있었어요. 캠페인에 대해서. 이번에 그 흑흑 콘서트를 하신다고 하고 또 질문들을 받으면서 다시 생각을 왜 해야 될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 복지관에서 굳이 사업도 많은데 캠페인을 꼭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그리고 같이 하는 김제의 모습들을 보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정답은 없지만 사실 함께 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저는 이제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엊그저께 상담한 주민 중에 한 분이 수급자이시긴 한데 건강 근로를 할 수 있는 근로능력 평가에서는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근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급비는 받지 못한 의료 혜택만 받으시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셔서 방문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하시는 얘기들을 같이 들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혼자 있고 나를 누군가 와서 나의 근황을 물어주고 또 내가 오늘 밥을 잘 먹었는지 물어주는 이웃도 없고 그리고 내가 나가고 싶거나 나하고 만나고 잘 왕래하는 친구도 없고 우리 동네는 그런 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긴 한데 그 내면에는 그런 관계들 그리고 외로움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을 제가 사례관리 담당자라고 해서 사례관리 한답시고 경제적인 부분들을 막 채워준다고 해서 이분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년 있다 죽을지 2년 있다 죽을지 그 차이지 나는 곧 죽을 거다라고 저한테 그렇게까지 무섭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상담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주민들을 많이 만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복지관에서.
근데 복지관에서 그분들을 막 사업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그 관계를 만들고 또 지역사회 분위기나 그 바탕을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하는 그냥 그런 사업들로만 풀어낼 수는 없겠다. 예. 근데 그거를 지금 김제는 8개 기관이 다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외침들이 한 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하면 큰 울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한 사람이 실천하든 아니면 그 담당자, 그 캠페인을 하는 담당자만 실천하든 그렇다 하더라도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둘씩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정호영 선생님은 어떻게 왜 공동으로 캠페인을 필요할까요? 캠페인을 시작할 때 사실은 뭐 황원주 선생님이나 우리 은은정 선생님이랑 같은 직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무조건 해라 라고 지시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막 울기도 많이 울었을 거고 또 고민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캠페인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뜻은 어떤 뜻이었냐면 왜 복지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외된 사람들, 수급자일 수도 있고 장애인분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노인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관계의 부족이에요. 관계의 양이나 관계의 질의 부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관계를 채워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관계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그게 바로 인사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캠페인을 먼저 하게 됐어요. 인사를 자주 하면 관계가 깊어질 거고 관계가 깊어지면 서로 관심을 가질 거고 관심을 갖다 보면 서로 아픈 점, 괴로운 점들을 어루만질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각박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절실하게 나도 방법 모릅니다. 아무튼 만들어내, 해.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김제 지역의 캠페인의 시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했는데요. 기억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희 직원들만 했고요. 두 번째 때는 어르신들이랑 같이 했어요. 근데 궁금해지더라고요. 뭐가 궁금해졌냐면 도대체 인사가 뭔가. 저는 나름대로 인사를 학문적으로 정의를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어르신께서 답으로 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김제노인복지관 어르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인사란 나 여기 있다. 너 거기 있냐? 이거였어요.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떤 존재를 확인하지 못해서 나오는 불상사들이 복지로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해보자, 어르신끼리 해보자, 지역 주민끼리 해보자, 복지관끼리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캠페인의 기본적인 취지는 지역에 어울리는 삶을 갖도록 하는 일에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길었나요? 아닙니다. 네. 지금 막 적고 계시는데요. 적은 거 읽어주신다 생각하고 이제 마이크를 좀 제가 여기에 계시는 관객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참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이미 캠페인에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저희 마이크를 좀 돌릴까 하는데요. 이런 질문과 함께 갈게요. 왜 캠페인을 하는가는 이제 들었죠. 공동으로 해야 되는 이유도 조금 알 것 같아요. 캠페인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캠페인의 좋은 점, 캠페인은 뭐가 변화를 시켜줄까? 저희가 들어오실 때 다 쓰셨죠. 이렇게 여쭤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캠페인, 그게 어쩌면 자신의 실천일 수도 있고요. 내가 캠페인을 해봤다는
했더니 변화가 돼가지고 나는 캠페인이 이거라고 생각해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 3분 정도를 저희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이렇게 쓰신 분이 있네요. 작은 외침이 큰 울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단추.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따뜻해지는 시간. 감동했어요. 뭉클해지고. 네, 누구세요? 이거 쓰신 분 손 들어주시고. 3번. 네. 아, 네. 소개해 주시고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일여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전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은 외침이 큰 울림으로 이 말은 캠페인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황은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이 작은 외침이 큰 울림으로는 라는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공감을 하게 됐고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제가 하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대외 활동하는 곳에서 NGO 단체에서 캠페인을 기획하고 캠페인을 직접 나가서 해보는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캠페인을 하려면 먼저 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는 사람이 하다 보면 그게 제 생활에 또 녹아들어요. 그리고 먼저는 저부터 변화가 되고 또 캠페인 할 때 신생아 모자쓰기라는 캠페인도 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미니 모자를 아예 직접 만드는 체험도 하고 또 전해주는 캠페인을 해요. 그러면 이걸 보는 한 사람이 이걸 하고 있으면 70명한테 이렇게 홍보하는 효과가 있대요. 작은 하나의 실천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 하나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큰 울림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캠페인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신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나고 재밌으면 당연히 이 에너지가 공유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밌으면 캠페인을 하는 참여자도 즐겁고 또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도 또 재밌어요. 그래서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는 사람도 저 사람들 재밌게 하구나, 저게 뭐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서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0명이 변화된대요? 저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겠네요. 신생아. 네. 또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민들과 만들어가는 활동. 제가 중요하게 본 단어는요. 주민들과 만들어가는 활동이라는 단어거든요. 혹시 어느 분이 쓰셨나요? 33번 가지고 계신 분. 예. 나 아는 줄 알고. 네, 소개해 주시고 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학년 홍다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캠페인 첫 시작에 저도 함께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참여를 계속 못하다가 이제 7월에 또 참여를 하고 이 캠페인을 활동을 하면서 저 또한 변화가 됐었어요. 이 주제가 대부분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그런 주제였는데 캠페인을 활동을 하면서 저 또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길 걸어가다가도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변화된 게 저는 그날 바로 생각난 사람들에게 문자를 해요. 어제도 눈보라가 찼었는데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나는 바로 그 시점에 문자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 또한 감사하고 그분들이 생각나서 그분이 있었기에 제 삶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직접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겪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내가 이 캠페인 이런 주제로 하는구나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서 이 김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마지막으로 뽑은 분요. 내가 생각하는 캠페인은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긍정적 사회로의 변화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냥 하나 붙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제 글씨 알아보느라 힘들었어요. 예. 소개부터 박수 주세요. 제사회복지관의 요호연 사회복지입니다. 여기는요, 이건 제가 어디 가면 꼭 이렇게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선생님 생각하는 캠페인이 뭐예요? 근데 딱 화면 하단에 답이 있었어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이게 그 답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걸 이제 거기서 제가 답이라고 생각한 거고 저는 하트 모양을 이렇게 했더니 뽑아주신 거예요. 긍정적 사회로의 변화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회복지 하면서 아까 은은정 선생님이 그런 얘기 다 하셨는데 어떤 사회복지를 하는 저의 어떤 최종의 목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역에 우리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가 좀 더 긍정적인 사회로 변화하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어떤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환의 하나가 저는 캠페인 예산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이크 잡으면 제가 울 줄을 모르니까 그럼 적으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도 우리 경수현 과장님도 하셨던 말씀 얘기 중에도 답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럿이 같이 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좋은 얘기 위주로만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캠페인을 하면 뭐가 좋죠? 네, 일단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TV나 CF나 아니면 여러 매체들로부터 많은 영향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모여서 캠페인으로서 지역사회 인식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저희가 다양한 주제로 지역사회를 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주제들 가운데 우리 김제 지역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차량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 어르신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문구가 다른 지역에는 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자체도 일종의 하나의 캠페인, 시에서 하는 캠페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겁니다. 약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임산부나 노인이나 아동이나 이런 약자들이 살아갈 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들이 우리 사회복지사의 핵심 역할인데 이 캠페인들이 그런 의미로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았죠? 네,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되게 잘하는데요. 우리 백현숙 팀장님 계시네요. 김대수 정신건강경제센터 팀장 뵙겠습니다. 캠페인은 저희 정신건강경제센터에서 가장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초창기에는 정신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식,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 변화, 그 다음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러한 것 모든 캠페인에서 시작해서 사실 캠페인으로 끝나는 교육하고 정신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실질적인 도움드리는 일, 실생활에서 여러 사회복지사님들이 하시는 행정적인,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다는 정말 삶에 있어서의 따뜻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캠페인이 위주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오면서 캠페인 저는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가 한쪽에서 외치고 한쪽에서 듣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운동이 필요하지 않냐는 게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센터에서 했던 캠페인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그 대상자들을 끌어들여 활동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역량이. 오늘 와서 사실 왜 하면 좋은가 이 얘기 하시는데 저 사실 명확하게 캠페인에서 효과성이 뭘까 많이 걱정됐었거든요. 하면서도. 근데 아까 와서 한일장신대 학생이라고 그러셨죠? 저번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꽉 막히는 게 느껴졌어요. 아, 참여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 정말 캠페인 하면서 이렇게 모여 하니까 이 시간에 만나서 그냥 활동 정해진 내용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캠페인은 아마 실질적으로 했던 내용들 외부에 보이는 것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뭘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 그러한 내 변화, 내 마음속에서의 노력들이 정말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저 반성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캠페인 좋구나 하는 거 저 오늘 여기서 배웠습니다. 캠페인 하면 좋은 거 나 자신부터 새로운 각오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변화되신 팀장님은 괜히 너무 좋네요. 그냥 좋은 거 많이 알았는데 한 번 또 얘기해보고 싶으신 분 있을까요? 아 우리 아버님. 참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자기를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캠페인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숭고스러워서 우리 어른들이 본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뽑고 또 반장들이 전부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도 그전에는 그러거든요. 저도 옛날 반장도 초등학교 때 반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각 반에 급분이 있고 교훈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각 반에서 실천에 대해서 이번 달은 우리가 실천 방안이 무엇이나 해서 각 반에서 그것을 각 반 회의에서 그것을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회의에서 그것이 이제 여러 반이 그때 옛날에는 한 반에 한 60명, 70명씩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학교가 한 20,000여 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에서 그 의견이 수렴되어서 거기서 한 3건이 종합적으로 그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3달 첫째 월요일 날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사람을 나오라고 합니다. 전체 운동장에서 그것을 발표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발표만 첫째 무엇을 하고 둘째 무엇을 하고 셋째 무엇을 하자. 쉽게 말해서 머리를 깨끗이 깎자든지 목욕을 잘하다든지 선생님께 인사를 하든지 침을 함부로 뱉지 말라든지 이런 것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각 반에서 토요일날 각 반에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잘 되었는가 서로 간에 그것이 나와요. 함께 그래서 하니까 학교가 인성교육이 잘 되어가더라.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까 해요. 이제 캠페인 좋은 점도 들었고요. 왜 필요한지도 들었고요. 막 적기도 했고요. 막 머릿속에 지금 막 꽂히시는 가슴이 탁 막히시는 분도 있고 뭉클한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여쭤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캠페인을 해야 되나요? 3년 전이죠. 3년 전에 캠페인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나름대로 해봐라 해서 지금까지 발전을 한 거고요. 저는 이제 혼자 하겠다 해서 각 면사무소를 다녔어요.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가서 안녕하십니까? 그럼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소속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김제노인복지관의 정호영 관장입니다. 저도 솔직히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큰 이야기를 하면 떨립니다. 근데 한두 번 해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었는데 공동연인가 저희 들린 다음에 시청에 가서 시장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시장실에 들어갔어요. 서로 앞으로 하면서 호응도 하고 이게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취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사 잘하면 이렇게 어렵게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길거리 캠페인 하는데 격려해 주세요. 같이 사진만 찍어주고 지금도 지금 시장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캠페인을 잘 하려면 캠페인에 대한 취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공유해야 돼요. 이걸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공유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캠페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좋고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이면 더욱더 좋은 거죠. 공유된 가치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장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먼저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분명한 메시지, 간결한 메시지를 가져야 된다고 두 번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공유된 가치관, 그다음에 간결한 메시지. 그리고 이왕이면 캠페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캠페인을 하는 사람이나 좀 쉬워야 돼요. 모든 게 쉬워야 되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즐거워야 되고요. 그 안에서 중심적으로 흘러가야 될 것은 뭐냐면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쭉 그 3월부터 12월까지 감동이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빛나는 향이력. 아유, 좋았습니다. 금방 급 정리한 거지만 그 정도만 해도 캠페인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도로 어떤 캠페인 활동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게 그냥 만날 때 그 말 여기서 지금 김제에서 하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실무자가 주민들한테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담당자의 마음 자세가 조금 달라지고 우리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반응도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막 뭐 달라고 부탁해 요구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풀 꺾여가지고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그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하는 기관의 취지나 가치나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저도 좀 같은 뜻이 드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조금 형편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캠페인 활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전달을 했을 때 이분들이 쉽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제가 고마워해봅시다, 인사해봅시다라는 주제였는데 어떤 대상이나 장소에 따라서 고마워해야 되는 대상이나 아니면 인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큰 틀만 던져주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김제 오기 전에 이전 기관에서도 캠페인 사업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저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뭐 플러스 앞에서도 캠페인을 하기도 했는데 전통시장에 계신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한 2년 동안 캠페인을 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인사해봅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안을 할 때는 옆에 있는 옆 상가 주인분께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을 지정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먼저 인사하지? 라고 옆에 상점 아저씨한테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장소가 어디냐 또 대상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이 구체적인 이 실천 방법들을 제안하는 게 매우 이 캠페인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숨가쁘게 달려와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시죠? 길었나요? 좀 아쉽죠? 말씀하셨던 대로 캠페인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가장 좋은 구실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을 또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구실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함께 궁리할 때 꼭 필요한 건 공유된 가치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내가 먼저 변화돼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담당자가 아니야.
저는 사회복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저는 내성적인데요. 저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도 누군가를 만날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도 캠페인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이어야겠다. 예. 그냥 고마워해보세요가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이렇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라고 한다면 사장님 대박나세요 라고 하기보다 사장님 오늘 5배 파세요. 좀 더 와닿게 그리고 재미나게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재미나게 한다면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아까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해주신 정호영 원장님, 황은주 팀장, 정세훈 과장님께 큰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Well, you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 chill,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I'll be giving it my bestest.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 to win some or learn som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yours.